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첫 번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당 대표로 취임한 뒤에 줄곧 민생을 강조해 왔었죠. 이재명 대표는 이번 연설에서도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 기조를 밝혔습니다. 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들어보시죠. 우리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산물입니다.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책임 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자, 대통령제 개편을 언급했습니다. 5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걸 4년 임기로 2번 할 수 있도록 바꾼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처음 교섭단체 재표 연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개헌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새롭게 뭔가를 내놨나? 좀 의외다 이런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 개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통합 그 개혁을 위해서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87년 그 헌법 체제라는 것이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고 뭔가 현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된다라는 요구는 워낙 안팎에서 있었고요. 국회에서도 항상 헌법개혁 특위를 구성을 해서 새로운 권력구조 그리고 기본권 보장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오늘 대표도 지난번처럼 현재 어떤 대통령제에 문제가 많으니까 4년 중임제하고 결선 투표제 얘기도 했었고요. 이제 국회의원 선거 제도도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랄지 그다음에 지방의회 같은 경우도 어떤 중대선거구로 전환하자. 그래서 정말 이 개헌을 해서 국민을 통합하는 이런 국회, 정부 전반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시대로 가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해왔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리고 제1야당, 제1정당에서 이런 것들을 임기 내에 좀 적극적으로 끌고 가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뭐 처음 주장한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지금 첫 번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할 얘기가 참 많을 텐데 그 가운데 대통령제 이 개선에 대해서 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저는 뭐 내용도 내용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개헌, 특히 이제 대통령제와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는 개헌은 저는 심도 있는 그 의원들과의 토론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당대표 또 당대표가 뭐 공약으로 내걸었던 과거의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일지어도 이것은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토론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불쑥 교섭단체 그 대표로 당대표로서 국회에서 이렇게 연설할 내용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그 내용에 들어가도 사실 문제는 많이 있죠. 4년 중임제는 결국은 8년 단임제하고 비슷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이 빨리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거에서 또 진 쪽이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4년 단임제로 또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그 4년 중임제를 놓고도 논란이 많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 양당제에 기반한 선거제도예요. 그것은 개헌 없이도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정치권에서도 실현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논의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경제 상황에서 덜컥 4년 중임제 개헌을 야당 대표가 던지면은 말은 민생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민생하고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번 연설을 하기 전에 이미 뭐 민생에 대한 부분이 중점으로 다뤄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민생은 물론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만 민생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을 직접 겨냥해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 외교,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습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그리고 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외교 참사를 언급할 때 들으셨겠지만 여당 의원석에서 항의하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연설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의 큰 박수를 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 여당 의원들이 박수를 쳤던 대목입니다. 제가 짐작하는 그 이유가 맞습니까? 글쎄요, 여당 의원들이 갑자기 협치를 하자고 마음이 돌아섰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반부의 연설은 상당히 민생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새로운 개념, 이제 기본 사회라는 그런 개념도 제시를 했습니다. 기본 최저 생계 보장을 넘어선 우리 누구나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박수를 열심히 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당연히 원칙적인 얘기죠. 국회의원들도 어떤 특권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당 의원들도 박수를 열심히 쳤다면 앞으로 어떤 국회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국회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읽겠습니다. 자,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 선동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 즉 지금 사법 리스크 그 얘기를 지금 여당 의원들은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수를 쳤겠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박수를 칠 뻔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 왜냐하면 지금 면책 특권 얘기 나오니까 사실은 이제 여당 의원들은 지금 그 검찰 소환에도 소환 안 하고 검찰에도 가지 않고 면책 특권 뒤에 숨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과 또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느라고 여념이 없는데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는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아라. 검찰 소환에 응해라. 라는 뜻으로 이제 박수를 쳤겠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또 방영 또 캐나다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이런 외교 수준이 너무 처참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는데 외교 수준을 굉장히 이제 빚고 왔죠. 그런데 정말 처참한 외교 수준이었던 거는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에서 또 보여줬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외교부 장관을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도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드 배치 가지고도 제대로 사드를 운영도 못하고 또 중국으로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받을 정도의 수준, 그런 외교 수준을 보여줬어요. 또 국민 세금이 들어간 남북 연락사무소도 하루아침에 북한이 폭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외교 참사입니다. 그런 외교 수준이 처참한 거예요. 물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외교하면서 아주 잘했다는 생각 안 듭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 너무 서두른 측면도 있고 말이죠. 네네. 문제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이야기 나오는 것은 네. 좀 적반하장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럴 염치가 좀 있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만 말이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 면책 특권 뒤에서 숨어서 거짓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 대목에서 여당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는데